예,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관세 디데이입니다. 높습니다. 이 한국에 부과한 그 상호 관세율이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주요 교역국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그런 관세를 좀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 25% 일단 우리는. 근데 이번 관세 조치가 이렇게 기본 관세 그리고 국가들 따로 지정해서 뭐 최악 국가 지정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데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발효까지 며칠 텀은 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앞서 제가 이제 기본 관세랑 추가 관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기본 관세는 전 세계 수입품의 10% 보편적으로 하는 거고 오는 5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 특정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특정 국가 요 대상된 국가들 수준을 좀 보면 중국이 34%, 기존의 20%에 이제 더해져서 54% 되는 거고요. 유럽연합 20%, EU 쪽이 이렇고 일본 24%, 뭐 대만 32%, 베트남 46% 등등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여기서 두 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현재까지는요. 두 번째는 주로 경쟁하는 유럽과 일본 쪽보다 높은 관세율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교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기존 부문별 관세랑 상호 관세 합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고 그걸 막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자동차 대미 관세 25%가 되고요. 철강도요. 그럼에도 결국 낮지는 않은 수준이죠. 그리고 아직은 아니긴 한데 의약품, 반도체에도 25% 합산돼서 적용되지는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한미 간의 FTA가 사실상 이 FTA에 따라서 사실상 관세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 조치로 이 FTA 효력이 사실상 좀 무력화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통상협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주요 대미 수출 품목 있죠? 자동차, 반도체, 석유 제품, 배터리 등등에 대한 산업에 대한 흐름 주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협상 통해서 이거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그 미국 행정부 내부 분위기가 일단 새로운 우리 관세 체계가 전 세계에 자리 잡게 하는 게 너무 더 중요하니까 이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협상 진행 여부나 가능성은 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제가 X 통해서 그 사진을 제가 안 넣어왔네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디인데 인터뷰를 또 했나 봐요. 근데 retaliate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복 관세 하지 않는 한, 보복하지 않는 한 현재 수치가 최고치일 것이다. 이런 식이라서 지금 이미 높은데 갈 길이 참 멀겠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일단 오전에 한덕수대행 긴급회의 열어서 관세 대응 총력 다하라고 지시를 했고 산업별로도 그 영향 지켜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안덕근 장관 주재로 오늘 오전에도 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전 세계가 눈치 싸움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단단하게 구니까 뭐 보복관세 하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기조도 이어지는 이런 구조도 벌써 내놓는 국가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사실 미국한테 대들고 맞서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이미 좀 너무 크거나 반사이익을 사실상 미국과의 교역에서 기대하기 힘든 나라들이 좀 많아서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하는 식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땡이 통상 전문가이니만큼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탄핵 선고 기일 내일로 잡힌 데다가 지금 한덕수 다시 뭐 탄핵한다 뭐 이런 얘기 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쌍탄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면 득될 게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관세 내용 이 정도 정리해 드리겠고요. 추가 사항 있으면 오후 라방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그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출하량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 세계 전기차 출하 대수가 1년 전보다 13%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분기 출하량은 33만 6,600대 수준에 그쳤는데요. 지금 올 들어서 매월 그 출하량 인도량 발표할 때 급감 수치가 나왔었어요. 1, 2월에.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낮춘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충족을 못했죠. 제가 며칠 전에 오늘 M7 제목 달아놓으면서 1분기 인도량 뭐 총정리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최저 수준이 34만 대였거든요. 34만 대, 뭐 38만, 9만 대 이렇게 수준을 예상했는데 이것보다도 기대를 하회했다. 요게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낮아졌지? 역시나 정답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기차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 머스크 정치적 행보가 소비자들의 반감을 샀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그 오늘 M7 영상 제목을 약간 이제 자극적으로 해야 보실 것 같아서 좀 머스크 이렇게 싼데도 안 사? 이렇게 놨더니 어떤 우리 구독자분께서 응, 안 사. 너가 정치 마약 끊기 전까진. 이렇게 또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요렇게, 결국엔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이렇게 테슬라의 매출적인 부분, 이 경영 상황에도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점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요 전문가들 이런저런 얘기하는 와중에 이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아시죠? 기술주 분석 전문가고 테슬라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슈라두나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나쁠 줄은 몰랐다. 장밋빛 전망을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이브스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브랜드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점이 좀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요 1분기에 대한 이번 급감 소식이 이미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주가 수준이 한 $260 요 정도 수준이죠. 요런 가운데 지금 머스크가 이 정부요일부에서 나오나?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좀 있어서 요 외신에서 지금 이 머스크가 곧 그 역할에서 물러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에서 즉시 부인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도 사실 머스크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저는 한 5월, 6월 뭐 그 얘기도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서 일단 뭐 곧 역할에서 물러날 것 이 곧의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백악관에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라는 점. 행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머스크에 대한 굉장히 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덧붙여서 이 얘기가 이 시점에 나온 이유는 저 첫 번째 영상 있죠. 저게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 때문에 그 공화당 지지하는 공화당에서 민은 후보 지지하려고 가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10%포인트 차로 낙선을 했습니다. 결국에 어제. 예. 좀 요런 분위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머스크가 3년 만에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최근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뭐 이전과 대비하면 뭐 많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내용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뭐 스페이스X 이런 보유자산 가치 덕분에 좀 자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3년 만에 다시 세계제국 부자를 자리를 탈환한 머스크 얘기까지 오늘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틱톡 원래 매각 요거 틱톡 금지법 시행하면서 미국 내 사업하려면은 막 팔아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올해 이게 올 1월 19일 정도였나 그때까지 기한이었는데 기한 시한을 트럼프가 한 차례 연장을 해서 늘린 게 지금 5일 며칠 뒤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협상이 다 안 되면 필요시에 추가 연장될 수는 있다고는 했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누가 나섰냐? 아마존에서 출사표를 좀 던지나 싶은 내용이 좀 또 흘러들어왔는데 요 행정부 관계자한테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친구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만약에 이 인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전략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뭐 다른 인수 희망자들한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틱톡 숍이랑 어쨌든 아마존이 이쪽을 하니까 유통 쪽 하니까 틱톡이랑 이 틱톡 숍 가지고 좀 경쟁을 하는데 이렇게 인수 제안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틱톡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근접한 위치에 아마존이 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틱톡 숍의 비즈니스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을 이런저런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텐데 지금 틱톡 매각에 최근에도 틱톡 매각 협조하면 중국이 관세를 좀 낮춰줄 수도 있다 이러면서 협상 여지를 던졌는데 어쨌든 이 틱톡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다. 복잡한 협상 국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각이 이루어져도 틱톡 뭐에서 하죠? 바이트댄스 그리고 중국 정부 승인이 좀 필요한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로 이제 틱톡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 중국 정부가 협상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도 좀 불분명한 상태고 바이트댄스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소식까지 일단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